안녕하세요. 간호사 박진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척추 협착증의 실제 치료 사례 한 세 분의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척추 협착증은 척추가 좁아져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뭐 저리고 뭐 발바닥도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척추 협착증 부위가 좁아지면은 요추 2번, 3번 쪽, 남자로서는 전립선, 여성분들은 자궁이죠, 방광. 그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밑에 쪽 요추 4번 요즘 많지 않습니까? 대장 질환이죠. 그 중에서 뭐 대장암 요즘 뭐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 좀 이렇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대장암 걸리기 전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이것은 뭐 제가 마음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결국 마음이라는 것도 신경의 전달 물질이 좀 뭐가 잘못되고 또 신경이 약해지니까 그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자면은 신경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추 2번, 3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전립선의 문제, 자궁 문제, 방광 문제도 있겠고 3번은 이제 어디입니까? 소장 쪽이죠. 4번은 대장 쪽, 대장암이죠. 5번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무릎이죠, 무릎. 그래서 이 보면은 허리 아프면서 무릎 같이 아픈 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따로따로 뭐 무릎 따로 허리 따로 저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무릎 통증 거의 다 골반과 요추 5번을 치료하면은 다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무릎 따로 허리 따로 전립선 문제, 뭐 대장의 문제, 무릎의 문제, 고관절의 문제 그게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탁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거죠. 보통 제가 이제 건강한 이 척추 상태가 요추 전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척추 협착증인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뒤로 굽는 거죠. 점점 굽으면 이제 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더 굽게 되잖아요. 골반을 내리고 요추를 안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돼서 점점 밀어넣으면 일자 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의 통증을 좀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치료가 잘못됐다, 더 아프다, 더 힘들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확 좋아지는 거니까.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척추 상태가 나이가 들어서 군더더기가 여러 가지 막 끼어 있는 거예요. 군살이 됐든 뭐 군뼈가 됐든 얼굴이 막 자라나가지고 딱딱하게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딱딱히 얼어 있는 상황이죠. 그 얼어 있는 상황을 해동시키는 건 마찬가지죠. 갑자기 해동시킨다고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하면은 다 상하잖아요. 그런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아프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세요.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억지로 뭐 수술한다, 낫는다는 그 환상을 조금은 깨시고, 제가 치료해드렸던 분들은 거의 다 골반 내려가 요추가 안쪽으로만 들어가면은 거의 다 수술 않고 다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해드렸다시피 뭐 MRI라든가 찍어보면 보통 뭐 4번, 5번의 문제가 있다. 여기가 뭐 좁아졌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뭐 2번, 3번까지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척추 전체를 살펴야 된다. 그 중에 골반을 살펴야 된다. 제가 이건 계속 강조해 드리고 계속 또 반복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 수술하면 요 아래가 딱딱하게 망가지는 거고 뭐 몇 번 계속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강한 뭐 진통제, 뭐 마약성 진통제, 뭐 그런 걸 써버리게 되면은 사람의 이제 마음까지 이상해지는 거죠. 우울증 생기고 뭐 삶의 미련이 없다, 뭐 정신적으로도 더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해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조그마한 차이예요. 정말 치료하다 보면은 이게 좀 뭐라 합니까? 이 척추가 좀 부드러워진다? 또는 뭐 한 1mm, 2mm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경이 아무리 꽉 눌렸다고 해도 1mm, 2mm만 조금만 이 간격을 넓혀주면, 그렇죠? 신경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 통증이 현저하게 없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약들, 스테로이드라든가 그런 약에 의존하고 뭐 수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안 해봤겠어요. 막 그런 뭐 풍선술이네, 뭐 스테로이드 뭐 쓸 만큼 다 쓰고 안 되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요. 스테로이드 뭐 제가 나쁜 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쓰면은 어떤 처음에는 정말 시원하고 좋지만 나중에는 다시 또 아프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감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 물론 다른데 다 치료해보고 안 돼서 오신 분들, 단 수술을 안 하신 분들 세 분을 한번 그 치료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척추 유압술 수술을 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 치료를 해야만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은 복잡하잖아요. 또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안 하신 분하고 또 차이가 많아요. 또 주위 사람들이랑 뭐 자식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술했는데 다시 또 뭐 늘리거나 해서 그 수술 부위가 또 잘못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위에서 막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이미 수술하셨던 분들의 치료했던 그런 영상들은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하다가 뼈가 부러지면 어떡해. 근데 물론 이제 척추 결핵이라든가 척추 종양 같은 경우에 뭐 뼈를 직접 침식을 하는 경우는 뼈가 부러질 위험은 당연히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병이 있으면은 이거 하면 절대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원까지 걸어서 오신 분들 제가 치료를 해본 결과 뼈가 부러질 일이 없었고, 단지 너무 약한 분들은 이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 노인과 척추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만 의외로 이걸 척추 교정을 잘 하면은 뼈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잖아요. 골다공증 수치가 정말 좋아집니다. 이거 하면은 뼈가 정말 탄력 있고 강해집니다. 정말 오히려 스테로이드 맞고 거기다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뼈가 더 약해지는 거지. 이 척추 교정을 해서, 그렇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각 조직의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뼈가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왼쪽 사진이 첫 번째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자,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골반이 여기 있어야 될 골반이 5cm 이상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서 이 부위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정상적인 골반에서 5cm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후만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치료 패드에도 엎드리질 못하고 지금 이 기계에 의해서 찍은 건데 반드시 처음에 엎드리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요, 이 장골이 만져집니다. 여기가 만져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뭐 식구들도 하고 뭐 부인이 남편 거 해보고 자식들 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엎드린 상태에서 이 골반 위치. 자, 이 골반은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쏙 들어간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힙본 아닙니까? 히프가 여기인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등이 이렇게 굽어서니 이게 바로 척추 협착증이죠.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이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하죠.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 되면 3발로 걷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못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뭐 만났던 친구들도 자기들도 창피하고, 또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치료 못하면 어떻겠어요? 요양원 생각할까요? 요양원. 그렇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척추 협착증 해가지고 뭐 우리 친구 어머님들은 몇 분 제가 이렇게 치료해서 시골로 보내드린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밥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거동을 하세요. 그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수술을 한다든가 어떤 뭐 진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써서 잘못되는 경우는 골반이 한 5.3cm, 한 3cm 내려갔으니까 거의 한 2.5cm 정도, 한 2에서 2.5cm 내려가니까, 그렇죠? 히프가 점점 내려가니까, 그리고 여기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요추 전만을 만들어 드렸죠. 그렇죠? 여기 튀어나왔던 것을 전만으로 만들으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앉지도 엎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그냥 깡깡 인상 팍팍 쓰시죠. 근데 나중에 점차 치료하시면서 이분이 또 그렇게 또 말이 많은 분은 말이 좀 많아지고 웃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는 그런 집안 식구들 다 화목해지는 거죠. 뭐 인생사에 행복이 벌거 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60대 초반 이제, 교수님이신데, 자, 처음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골반이 여기는 오른쪽은 3cm 정도라고 왼쪽이 4.5cm.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분 이제 케이스가 결국은 뭐 스테로이드 많이 쓰고 뭐 풍선 뭐 요법도 받아보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오셨던데, 이 부위가 가골이 좀 많이 자라났어요. 이 부위 지금 여기 가골 지금 녹이는 그 작업이 많이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여기 점이 있죠.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실상 이렇게 골반이 여기까지 많이 내려오니까 1.5cm면 많이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 여기 앞으로 여기 너무 처음에 굉장히 딱딱하고 만지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만져보면은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그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이 만져보면 딱딱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골반 내리고 자꾸 여기에 이제 뭐 하반신 주석, 뭐 요추석을 많이 대셔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만져보면은 나무가 부드러운 나무 같이 이렇게 된 케이스죠. 이것저것 뭐 해도 안 됐던 결국은 그 좌골신경통이죠. 좌골신경통이 완전히 거의 해소된 그런 상태죠. 이렇게 골반이 올라감으로써 4.5cm, 3cm 올라감으로써 이 사이가 좁아지면서 여기가 가골이 자라는 그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일 때 골반을 내리고 여기 가골을 녹여주면 실제로 이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고 가골이 실제로 녹으면서 뭐 다리로 왔던 그 빠근한, 조금만 걸어 다니면 뭐 너무 힘들고 또는 여기 이쪽 둔부 쪽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직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요즘 뭐 차 타고 다닐 때도 뭐 서서 가야 돼. 서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이 골반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뭐 앉아가지고 진짜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처음에는 앉아 식사도 못 해가지고 그냥 뭐 빠점다리 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통증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결국은 골반이 올라와서 이 부위가 굉장히 그 가골이 많이 자라가지고 아주 뭐 탁탁했어요. 연세가 드신 거에 비해서 이분은 몸 관리를 엄청 많이 잘하신 분이죠. 몸 관리를, 왜냐하면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반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가골이 많이 자라나가지고 좀 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뭐 다리가 땡기고, 그렇죠. 이제 허벅지 쪽 통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번 치료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골반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골반은 바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니에요. 2.7, 2.5cm니까. 그래도 최대한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재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름이 있었던 것이 주름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주름이 없어져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 결국 뭐 주름이라는 게 노화 현상 아닙니까? 노화. 결국은 신경이 안 가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굴이 주름이 진다는 것은 뇌에 주름이 졌기 때문에 얼굴이 주름이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름은 노화의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신경이 안 갔다는 얘기죠. 좁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척추 협착증의 그 특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굽으면은 조금 다리가 덜 당기고 덜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굽게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치료하면서 이거 굉장히 반투대졌어요. 반투대지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굽혔을 때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반투대게 하면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척추 협착증도 구부려서 통증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듯하게 해가지고 요추 전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통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들어서 신경을 잘 통하게 만드는 이 하반 신축의 방법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 척추 협착증을 치료함으로써, 그렇죠, 뭐 일단 느끼는 뭐 방사통, 발목, 뭐 발바닥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에 전립선 질환, 방광 질환, 소장 질환, 대장 질환, 무릎 질환, 고관절 질환들까지 치료도 같이 되면서 그것을 또 예방을 하면서 참 좋은 치료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반과 척추의 건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건 좀 이상한가? 공부를 좀 하셔서 정말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절대 의사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 신념을 가지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